네, 한겨레 신문 먼저 보겠습니다. 한겨레 신문 8면 보도 내용인데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최측근이었던 문고리 3인방 중 안봉근, 이재만 전 청와대 비서관이 어제 법원에 출석을 했습니다. 지난해 12월에 열린 국회 최순실 게이트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청문회 출석을 거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어제 결심 공판이 진행이 됐는데요. 어제 법원으로 출석하는 모습을 잠시 보시겠습니다. 안봉근, 이재만 전 비서관 두 사람 두 달여 만에 상황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국가정보원에서 특수활동비를 많이 받아 챙긴 사건으로 이달 초 전격 구속되면서 양복에서 수의를 입고 법원에 출석을 했습니다. 안봉근, 이재만 두 전 비서관이죠. 사실 국정농단 사태가 진행되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한테 등을 돌린 대표적인 두 인물이었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문고리 3인방인데 가장 막내인 정호성 전 비서관만 초기부터 휴대폰이 압수되면서 무더기로 증거물들이 쏟아져 나왔죠. 구속돼서 지금까지 쭉 진행이 되고 있고요. 나머지 2명, 마청인 이재만, 그다음에 중간에 안봉근. 이 두 사람은 지금 12월에 국회에서 청문회에 출석하라 요청을 한 게 중차대한 시점입니다. 이게 12월 7일, 12월 22일인데요. 그 사이에 국회에서 탄핵안이 가결되죠. 그렇다면 보통 통상 가신이라고 우리가 부를 때 박 전 대통령이 그때는 대통령이었습니다. 위기 상황이 있을 때 문고리 3인방이 적극적으로 해명을 하거나 아니면 그런 사실 없다. 부인을 하거나 이럴 것으로 보여졌는데 이 방탄해야 되는 보디가드들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네. 국민들이 많이 의아해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굉장히 오랜 기간 거의 잠수하다시피 등장하지 않다가 최근에 이 국정원의 청와대 상납이 이제 드러나면서 이 구속까지 이르게 됐는데요. 결국 제가 보기에는 비 올 때는 일단 나라도 피하고 보자 이런 심리 아니었나 하는 좀 의구심이 들고요. 네. 결국 이러한 행동들이 박 전 대통령에게는 더 마이너스로 작용한 것이다. 시간이 흘러서 봤을 때 결국 죄는 드러나게 마련이고 처벌을 피할 수는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때 오히려 적극적으로 대처했다면 최소한 국민들이 보기에도 공직자네. 이런 이야기는 나올 수 있을 거고요. 박 전 대통령의 지지 측에서도 지금은 굉장히 미워하는 존재가 돼버렸는데 자신들의 처신을 잘못했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지금 화면을 보시면 안봉근 전 비서관 그리고 이재만 전 비서관의 모습입니다. 늘 양복을 입고 있는 모습을 보다가 이 하늘색 수의를 입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이 모습을 보기까지 좀 정말 굉장히 많은 시간이 흘렀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안봉근 전 비서관 같은 경우에는 헤어스타일도 그전과 많이 달라요. 어떻게 보셨나요? 일단 전에는 개인적으로 자유로운 상태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일단 그런데 구치소에 들어가면 이제 모든 환경이 달라지죠. 근데 우리가 이제 문고리 3인방이 사실은 국정농단의 핵심이면서도 도우미 역할을 한 거거든요. 그런데 정호선 전 비서관을 제외하고 안봉근, 이재만 전 비서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핵심이면서 도우미 역할을 했는데도 아무런 법적인 처벌도 받지 않고 국회 출석에도 응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근데 왜 국회 출석에 응하지 않았겠습니까? 그것은 자기와 관련된 의혹을 은폐하려고 하는 거고 또 국정농단의 어떤 그 세력에 대해서 옹호를 하기 위해서 출석을 하지 않은 거거든요. 근데 다행스럽게도 일단 특수활동비를 받은 명목으로 일단 구속이 됐어요. 그래서 이전에 약간 국회 청문회에 안 나오면 말이죠. 국회에서 고발도 하지 않았어요. 또 나와서 유증해도 잘 고발 안 합니다. 근데 만약 고발해도 벌금 조금 물고 말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국회 청문회 본래의 취지가 많은 진술, 히어링을 하고 어떤 그거에 대해서 법적 대응도 하고 국회에서 어떤 정책도 하고 그래야 하는데 안 나가면 그만두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 기회에 이제 국정농단 사건에서는 유증헌 지금 국정농단 관련된 사람들이 다 재판받고 있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또 출석하지 않은 것도 그전에는 고발 조차를 안 했는데 다 고발했고 검찰은 징역 1년을 또 구형했어요. 1년이요? 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번 기회를 통해서 굉장히 엄벌을 법원에서 해야만이 앞으로 어떤 국회 청문회가 좀 활성화될 수 있고 국회 청문회가 제 기능을 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어제 이제 재판 법원에는 이 문고리 3인방 이외에도 윤전추 전 행정관이 모습을 오랜만에 보였는데 사실 윤전추 행정관 박근혜 전 대통령 그러니까 옥바라지를 하는 것으로도 좀 알려져 있고 실제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사를 하면서 그 이삿짐을 직접 이렇게 관리를 하고 한 것으로도 확인이 됐었는데 사실 이영선 전 행정관과 윤전추 전 행정관이 밖에서 많이 활동하다가
이 이영선 전 행정관이 법정 구속되면서 이제는 네. 밖에서 활동하는 게 윤전추 전 행정관뿐이 없습니다. 유일합니다. 아주 유일하고 옥바라지라는 게 눈에 보이진 않지만 지금 구속돼 있는 박 전 대통령에겐 매우 중요한 일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법정에 갈 때 옷도 갈아입고 하면 그 여러 가지 영치물 그리고 또 그 안에서 비용을 사용하게 되죠. 간식을 사 먹는다든가 뭐 책을 반입한다든가. 그런데 거기에서 이 영치금이 필요한데 이것을 윤전추 전 행정관이 자비로 내고 있다. 이런 이제 보도도 있었어요. 네. 그런데 저는 이게 과연 자비인지 아닌지는 뭐 나중에 또 확인될 대목이라고 봅니다만 어쨌든 누군가 사람이 수발을 들어줘야 되는데 구치소 안에 따라 들어가는 건 아니라 할지라도 이게 지금 가족도 접견을 안 하고 있고 거부하고 있고 네. 이제 변호인은 다 사임해버렸고 네. 그럼 변호인과 접견할 수 없는 상황인 겁니다. 일반 면회만 가능한데 지금 유일하게 박 전 대통령과 바깥 세상을 잇고 있는 고리는 윤전추 전 행정관이 유일하다. 그런데 지금 이 국회 감정 및 이 증언에 관한 법률에서 지금 이 법률로 만약에 실형이 선고돼서 가능성은 낮지만 윤전추 전 행정관이 어떤 사안으로 구속이 된다. 그러면 이제 박 전 대통령은 아무도 바깥 세상에는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이제 없어져 버리는 거죠. 이것도 좀 문제는 문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보면 윤전추 행정관을 비롯해서 지금 안봉근, 이재만 전 행정관과 비서관까지 지금 1년을 징역을 구형을 받은 상황인데요. 자, 그런데 이 안봉근, 이재만 두 전직 비서관은 재판부에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안봉근 전 비서관 같은 경우에는 이 청문회에 불출석한 것에 대해서 반성을 하고 있다. 선처를 부탁한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이재만 전 청와대 비서관 같은 경우에는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다. 당시 몸 상태가 안 좋아서 청문회에 출석해서 진술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는 점을 참작해달라.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요. 박상희 소장님. 네. 그러면 좀 진작에 반성할 거면 좀 네. 진작에 반성하고 좀 진작에 나오든가 하지. 그렇게 나오라 그래도 안 나오다가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게 참 좀 그래서 저는 안타깝네요. 이 두 전 비서관이 이렇게 안 나고 꽁꽁 숨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까지 숨는 데는 아마도 본인들이 입을 열면 박 전 대통령이 상당히 다치기 때문에 내가 박 전 대통령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숨어서 비밀을 지켜주자라는 의도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나름대로 숨었나 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잡히고 나서 이들이 하는 행동을 보니까 다 박 전 대통령이 시켰어요. 돈도 박 전 대통령이 받으라 그래서 받았어요라고 얘기를 하고 뭐 살려주세요라는 얘기잖아요. 지금 우리는 몸도 아팠고 뭐 시켜서 한 일이니까 어쩔 수가 없으니까 선처해 주세요라고 얘기하는 게 글쎄요 굉장히 조금 뭐 형량이 그래서 뭐 선처가 될 수는 있겠지만 보는 사람으로서는 겨우 저 정도였어 라는 생각이 들면 좀 실망스럽고요. 도리어 옆에 있었던 여성인 윤전추 행정관이 도리어 조금이라도 더 의리를 보이는 모습을 보인다라고 해서 뭔가 보는 어떤 그 관람자라 그래야 될까요? 시청자라 그래야 될까요? 그 입장에서는 좀 허탈합니다. 여기서 이 두 명 문고리 2인방 네. 나이 서열로 치면 또 뭐 실제로 이 경력 서열로 쳐도 1, 2위가 지금 뒤늦게 구속됐는데 처음에는 아까 박상희 소장님 말씀처럼 대단한 비밀을 은폐하기 위해서 이 두 사람은 숨었다 이렇게 봤지만 심지어 탄핵 과정과 박 전 대통령 재판 과정에서 변호인단들이 이들에 대해서 한탄을 했어요. 네. 좀 재판의 유리함을 위해서 박 전 대통령 재판, 탄핵 심리 여기에 나와달라고 박 전 대통령 측에서 요청했는데도 나 몰라라 했다. 네. 그래서 등 돌린 거 아닌가 하는 한탄이 나왔었거든요, 그때. 그러니까 이미 어찌 보면은 이 국민들이 모르던 상황에서 배신의 과정은 시작이 됐고 이것은 각자 도생인데 굳이 제가 이 키워드를 쓰는 것은 박 전 대통령이 가장 싫어하는 단어를 우리가 다 알잖아요. 배신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나서 이제는 잡히자 본인에게 이제 불리한 사안들을 피하기 위해서 지금 40억 원의 이 국정원 특활비가 청와대로 상납된 고리잖아요, 이 사람들이. 네. 이거 대통령 지시로 했다라는 것과 함께 지금 국민들이 궁금한 것은 이들은 그럼 착복한 것이 없는가? 이것을 뭐 대가성으로 받고 자신들이 뭔가 호가휘한 게 없는가? 이런 대목인데, 이건 청와대 마치 통치자금으로 쓰인 것처럼 지금 진술하고 있거든요. 네. 앞으로 더 아주 우리가 예리하게 지켜볼 과정으로 보여집니다. 네, 사실상 이제 이 국정농단 사태가 이 불거지면서 이 청문회 문제 1년 만에 사실상 결심문판이 나온 건데 다음 달 13일로 이제 예정이 나와 있습니다. 이제 선고가. 네. 이런 부분에서 이 참석하지 않았다. 불출석만으로도 우선 검찰은 1년을 구형을 했는데 실제로 이게 유죄가 나올 가능성이 법적으로 있을까요? 유죄는 뭐 100% 거의 나올 것 같아요. 그런데 단지 이제 양형이 어떻게 될 것인가, 그렇죠. 형량이 어떻게 될 것인가 문제인데,
뭐 아까 제가 했다시피 이전에는 뭐 불출석에 대해서는 뭐 고발도 안 했고 거의 처벌을 안 했어요. 그래서 원칙적으로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벌금형도 될 겁니다. 그렇지만 이번에 재판을 받은 이재만, 안봉근, 인조추 같은 경우에는 좀 다른 사안과 좀 다르게 봐야 된다고 봐요. 왜냐하면 국정농단이라는 이 엄청난 역사적 사건에서 본인들이 어떤 자신의 의혹과 관련된 은폐하고 국정농단의 핵심 세력을 또 옹호하는 이제 그런 취지에서 나오지 않은 거잖아요. 그래서 이건 단순히 일반적인 어떤 증인의 불출석과는 좀 다르게 처리를 하기 때문에 네. 실형 선고를 좀 내내하는 게 맞다고 보고요. 또 하나는 불출석 사유가 제가 기억하고는 뭐 틀릴 수는 있지만 안봉근 전 비서관이 그때 불출석하는 이유가 자신의 딸이 뭐 공부가 맞습니다. 수험생인데 맞아요. 정시에 영향을 미칠까 봐서 출석을 못 한다고 그랬어요. 그때 저는 아직도 기억나는 게 그 집에 그걸 출석 요구서를 끼워놨었잖아요. 맞아요. 네. 그래도 안 가져가고 계속 네. 그냥 끝까지 안 꽂혀 받고 있었잖아요. 도망 다니다가 네. 결국은 자기 딸의 정신적인 어떤 충격이 있을까 봐서 출석 못 하겠다. 이게 불출석 사유가 되는 거예요. 또 이재만 전 비서관 같은 경우는 몸의 상태가 안 좋았다 그러는데 일반적으로 불출석할 때 가장 상투적으로 쓰는 수법이 나 몸 상태가 안 좋아서 못 나간다는 거거든요. 아까 상태는 굉장히 그렇게 안 건강해 보이진 않던데요. 그렇죠. 지난번에 뭐 그 국정원 상납 받은 거 관련해서 뭐 체포될 때도 몸이 아주 건강한 상태였거든요. 그러니까 애를 낳고 뭐 다른 사유를 대자니 그러면 뭔가 증거자를 내야 하거든요. 예. 근데 몸 상태가 안 좋았다는 것은 뭐 병이 들었으면 자료를 내야겠지만 그냥 내가 안 좋다 하면은 뭐 자료 내지 않고도 불출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이제 상투적 수법을 썼어요. 그래서 이 일반 불출석과 달리 굉장히 죄질이 불량하다. 그렇다고 한다면 일단 뭐 실형 선고를 해서 좀 엄벌을 해야 한다 이렇게 봅니다. 네, 그런데 이 얘기도 있고요. 또 다음 얘기로 좀 넘어가 보면 어제 이 최순실 씨와 안종범 전 수석의 이 구속영장이 추가 발부가 됐습니다. 재판부는 두 사람 다 도주 우려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발부를 했거든요. 자, 그러면 수감 생활이 최순실 씨 더 길어지게 됐어요. 길어지게 됐죠. 6개월 더 길어집니다. 지금 원래 예정대로라면은 지금 2차 구속까지 연장됐었기 때문에 19일 자정이에요. 바로 내일 밤입니다. 네. 그러니까 내일 밤이 지나면 석방이 됐어야 하는 게 법적인 절차인데 문제는 이것을 뭐 검찰이 풀어줄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른 혐의들을 가지고 구속 이 사유를 법원에 이제 제출했고 법원이 심리를 했어요 이미. 결정한 것이 6개월 더 연장, 3차 연장입니다. 네. 그럼 언제냐면 내년 5월까지예요. 내년 5월요? 네. 박 전 대통령 지금 1차 연장, 처음 한번 연장됐는데 내년 4월까지고 최순실 씨는 내년 5월까지입니다. 그러니까 혹시라도 신락 같은 좀 석방 가능성을 불구속 재판을 기대했었을지 모르는데 좌절된 거죠. 지금 안종범 전 수석은 담담하게 받아들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최순실 씨의 경우에는 좀 여기에 대해서는 노발대발 격분하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네. 이제 심지어는 뭐 남은 형량을 따져봐서 이제 영원히 나오지 못할까봐 불안해한다. 그러니까 이게 그런 뭐냐 얘기죠. 하면은 이게 참 이 최순실 씨와 그 이영학이라고 하는 또 최근에 그 이 살인범의 심리가 비슷한 것이 무기징역이 되는 것 아닌가 하고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처음에 최순실 씨가 독일에서 돌아와서 전격 체포되고 구속됐을 때 그때 전해진 말이 검찰에게 저 무기징역 받나요? 라고 물어봤다는 이야기가 초기 보도에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평생 감옥에 갇혀 있을까봐 두려운 거예요. 근데 이런 대목에 대해서 최순실 씨가 저는 반성의 여지와 기미가 너무 없다. 이것은 재판 과정에서 본인에게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자, 안 전 수석 측 어쨌든 말씀하신 것처럼 법원의 판단을 받아들이겠다고 했지만 최순실 씨 측은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이경재 변호사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자, 3차 영장 발부는 바람직하지 않고 인권 침해라는 사실을 검찰이 더 잘 알 것이다 라고 하면서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으로 인권 침해에 대한 시정과 기본적인 인권 보장이 어려워진다면 이게 무슨 말입니까? 유엔 인권 이사회에 문제 제기를 하지 않을 수 없다. 이거 박 전 대통령 측에서 하는 반응과 똑같은 거 MH 아닙니까? 그룹이었죠. 네. 유엔 인권 이사회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뭐 신경을 쓸까요? 근데 지금 계속적으로 뭐 구속기간이 길어지고 아니면 뭐 검찰에서 조사할 때 좀 굉장히 철저하게 조사하고 그러면 특히 또 특검에서 조사할 때도 그러잖아요. 꼭 항상 인권 문제를 대두시키고 유엔 인권 이사회를 들먹시키는데 이제 저는 그냥 뭐 수사적인 걸로 한다고 봐요. 그런데 지금 최순실 씨 입장에서는 이제 굉장히 고민이 많이 크겠죠. 걱정이 많이 클 겁니다. 왜냐하면 일단 22일에서 징역 3년 나왔잖아요. 거기에다가
지금 이재용 부회장 유죄 선고 났어요. 네. 그리고 문영표, 홍한선 이런 사람들이 삼성 승계와 관련해 가지고 상수물산 제일모직 합병에 관여했는데 그걸 박근혜 전 대통령과 같이 어떤 영향을 미쳐서 했다는 걸로 다 나와 있기 때문에 네. 본인과 관련된 죄는 다 유죄로 나온다고 하면 네. 그걸 전부 다 합산을 한다고 하면 거의 무기징에 가까울 수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실제로 그럴 수도 있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본인 입장에서는 앞으로 희망이 없는 거예요. 희망이 없는데 지금 일단 입시 비리로 징역 3년 받았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데 지금 현재 박근혜 전 대통령을 받고 있는 그 재판에서는 일단 구속만기로 좀 나가서 지금 3년 받은 게 있기 때문에 사실은 나간다 하더라도 나중에 그 사건으로 법정 구속될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일단 나가서 좀 편하게 있어 보려는 생각이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법원 입장에서는 실형도 이미 선고받은 사람이고 또 추가된 범죄 사실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구속기한을 연장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경재 변호사 측에서는 그렇다면 좋다. 만약에 이번에 구속기한 연장을 한다고 하면 이제 추가 기소된 범죄 사실을 다 거기다 넣어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다음에는 다른 범죄 사실이 없기 때문에 구속기한 연장을 못 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러면 이번에 구속기한 연장하려면 그 추가된 범죄 사실을 일부만 넣지 말고 전부 다 넣어서 해달라. 그런 취지로 이경재 변호사가 그러니까 이제 지금 변론을 하는 최순실 거죠. 씨 변호인들 측에 따르면 저희 채널A가 취재한 내용인데요. 3골까지는 먹어도 4골은 안 된다. 남은 모든 혐의를 3차 구속영장에 포함시켜달라. 이 3차 구속까지는 감내하겠지만 이제 더 이상은 안 된다. 이런 심리였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지금 얘기를 해보면 최순실 씨 쪽은 굉장히 전략적으로 다 그 다음에 어떤 시나리오까지 세웠다는 거잖아요. 네. 4차 구속 연장이 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얘기를 하기는 유엔의 인권이사의 문제를 제기하겠다.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정말 문제를 제기하기보다는 내가 이렇게 억울하니까 나에게 좀 관심을 가져달라라는 메시지가 아닌가 싶은데요. 네. 사람이 굉장히 불안이 극에 달하면 오버액션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어저께인가요? 그저께인가요? 최경환 전 의원도 내가 그 1억 원을 받았으면 동대구역에서 할복을 하겠다라는 얘기를 깜짝 했잖아요. 놀랐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본인이 초조해지고 불안해지면 과한 이야기를 하는 거죠. 비상식적인. 사실 누가 봐도 최순실 씨 이야기를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뭐를 의논한다는 겁니까? 근데 상식적이지 않은데도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굉장히 좀 불안이나 초조함이 극에 달했다. 그러니까 거기서 나가고 싶다 보니까 이런 조금 악수를 계속해서 두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얼마 전에도 사실 이제 이 스위스에서 이제 유엔 인권위원회의 MH그룹이라고 해서 네. 문제 제기를 했는데 그 토론회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인권 문제를 다루겠다는 토론회에서 실제로 많은 참석자들이 없었고 참석자도 없었고. 유엔에서 네. 크게 관심도 안 가지고 맞습니다. 있었던 것 맞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정말 이제 어떻게 흘러갈지, 사건이 점점 판결이 나기 시작하면서 결론이 어떻게 날지 국민들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계속해서 보도해 드리도록 당시 몸 상태가 안 좋아서 청문회에 출석해서 진술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는 점을 참작해달라.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요. 박상희 소장님. 네. 그러면 좀 진작에 반성할 거면 좀 네. 진작에 반성하고 좀 진작에 나오든가 하지. 그렇게 나오라 그래도 안 나오다가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게 참 좀 그래서 저는 안타깝네요. 이 두 전 비서관이 이렇게 안 나고 꽁꽁 숨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까지 숨는 데는 아마도 본인들이 입을 열면 박 전 대통령이 상당히 다치기 때문에 내가 박 전 대통령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숨어서 비밀을 지켜주자라는 의도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나름대로 숨었나 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잡히고 나서 이들이 하는 행동을 보니까 다 박 전 대통령이 시켰어요. 돈도 박 전 대통령이 받으라 그래서 받았어요라고 얘기를 하고 뭐 살려주세요라는 얘기잖아요. 지금 우리는 몸도 아팠고 뭐 시켜서 한 일이니까 어쩔 수가 없으니까 선처해 주세요라고 얘기하는 게 글쎄요 굉장히 조금 뭐 형량이 그래서 뭐 선처가 될 수는 있겠지만 보는 사람으로서는 겨우 저 정도였어 라는 생각이 들면 좀 실망스럽고요. 도리어 옆에 있었던 여성인 윤천추 행정관이 도리어 조금이라도 더 의리를 보이는 모습을 보인다라고 해서 뭔가 보는 어떤 그 관람자라 그래야 될까요? 시청자라 그래야 될까요? 그 입장에서는 좀 허탈합니다. 여기서 이 2명 문고리 2인방 네. 나이 서열로 치면 또 뭐 실제로 이 경력 서열로 쳐도 1, 2위가 지금 뒤늦게 구속됐는데 처음에는 아까 박상희 소장님 말씀처럼 대단한 비밀을 은폐하기 위해서 이 두 사람은 숨었다 이렇게 봤지만 심지어 탄핵 과정과 박 전 대통령 재판 과정에서 변호인단들이 이들에 대해서 한탄을 했어요. 네. 좀 보디가드들이 다 사라져버린 거예요. 네. 국민들이 많이 의아해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굉장히 오랜 기간 거의 잠수하다시피 등장하지 않다가 최근에
이 국정원의 청와대 상납이 이제 드러나면서 이 구속까지 이르게 됐는데요. 결국 제가 보기에는 비 올 때는 일단 나라도 피하고 보자 이런 심리 아니었나 하는 좀 의구심이 들고요. 결국 이러한 행동들이 박 전 대통령에게는 더 마이너스로 작용한 것이다. 시간이 흘러서 봤을 때 결국 죄는 드러나게 마련이고 처벌을 피할 수는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때 오히려 적극적으로 대처했다면 최소한 국민들이 보기에도 공직자네. 네. 이런 이야기는 나올 수 있을 거고요. 박 전 대통령의 지지 측에서도 지금은 굉장히 미워하는 존재가 돼버렸는데 자신들의 처신을 잘못했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지금 화면을 보시면 안봉근 전 비서관 그리고 이재만 전 비서관의 모습입니다. 늘 양복을 입고 있는 모습을 보다가 이 하늘색 수의를 입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이 모습을 보기까지 좀 정말 굉장히 많은 시간이 흘렀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안봉근 전 비서관 같은 경우에는 헤어스타일도 그전과 많이 달라요. 어떻게 보셨나요? 일단 뭐 전에는 뭐 개인적으로 자유로운 상태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일단 그런데 구치소에 들어가면 이제 모든 환경이 달라지죠. 근데 우리가 이제 문고리 3인방이 사실은 국정농단의 핵심이면서도 도우미 역할을 한 거거든요. 그런데 정호선 전 비서관을 제외하고 안봉근, 이재만 전 비서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핵심이면서 도우미 역할을 했는데도 아무런 법적인 처벌도 받지 않고 국회 출석에도 응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근데 왜 국회 출석에 응하지 않았겠습니까? 그것은 자기와 관련된 의혹을 은폐하려고 하는 거고 또 국정농단의 어떤 네, 한겨레 신문 먼저 보겠습니다. 한겨레 신문 8면 보도 내용인데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최측근이었던 문고리 3인방 중 안봉근, 이재만 전 청와대 비서관이 어제 법원에 출석을 했습니다. 지난해 12월에 열린 국회 최순실 게이트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청문회 출석을 거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어제 결심 공판이 진행이 됐는데요. 어제 법원으로 출석하는 모습을 잠시 보시겠습니다. 안봉근, 이재만 전 비서관 두 사람 2달여 만에 상황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국가정보원에서 특수활동비를 많이 받아 챙긴 사건으로 이달 초 전격 구속되면서 양복에서 수의를 입고 법원에 출석을 했습니다. 안봉근, 이재만 두 전 비서관이죠. 사실 국정농단 사태가 진행되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한테 등을 돌린 대표적인 두 인물이었죠. 그렇습니다. 지금 문고리 3인방인데 가장 막내인 정호성 전 비서관만 초기부터 휴대폰이 압수되면서 뭐 무더기로 증거물들이 쏟아져 나왔죠. 구속돼서 지금까지 쭉 진행이 되고 있고요. 나머지 2명, 마청인 이재만, 그 다음에 중간에 안봉근. 이 두 사람은 지금 12월에 국회에서 청문회에 출석하라 요청을 한 게 중차대한 시점입니다. 이게 12월 7일, 12월 22일인데요. 그 사이에 국회에서 탄핵안이 가결되죠. 그렇다면 보통 통상 가신이라고 우리가 부를 때 박 전 대통령이 그때는 대통령이었습니다. 위기 상황이 있을 때 문고리 3인방이 적극적으로 해명을 하거나 아니면 그런 사실 없다. 부인을 하거나 이럴 것으로 보여졌는데 이 방탄해야 되는 중요한 일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법정에 갈 때 옷도 갈아입고 하면 그 여러 가지 영치물 그리고 또 그 안에서 비용을 사용하게 되죠. 간식을 사 먹는다든가 뭐 책을 많이 판다든가. 그런데 거기에서 이 영치금이 필요한데 이것을 윤 전 추 전 행정관이 자비로 내고 있다. 이런 이제 보도도 있었어요. 네. 그런데 저는 이게 과연 자비인지 아닌지는 뭐 나중에 또 확인될 대목이라고 봅니다만 어쨌든 누군가 사람이 수발을 들어줘야 되는데 구치소 안에 따라 들어가는 건 아니라 할지라도 이게 지금 가족도 접견을 안 하고 있고 거부하고 있고 이제 변호인은 다 사임해버렸고 그럼 변호인과 접견할 수 없는 상황인 겁니다. 일반 면회만 가능한데 지금 유일하게 박 전 대통령과 바깥 세상을 잇고 있는 고리는 윤 전 추 전 행정관이 유일하다. 그런데 지금 이 국회 감정 및 이 증언에 관한 법률에서 지금 이 법률로 만약에 실형이 선고돼서 가능성은 낮지만 윤 전 추 전 행정관이 어떤 사안으로 구속이 된다. 그러면 이제 박 전 대통령은 아무도 바깥 세상에는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이제 없어져 버리는 거죠. 이것도 좀 문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보면 윤전추 행정관을 비롯해서 지금 안봉근, 이재만 전 행정관, 비서관까지 지금 1년을 징역을 구형을 받은 상황인데요. 자, 그런데 이 안봉근, 이재만 두 전직 비서관은 재판부에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안봉근 전 비서관 같은 경우에는 이 청문회에 불출석한 것에 대해서 반성을 하고 있다. 선처를 부탁한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이재만 전 청와대 비서관 같은 경우에는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다. 그 세력에 대해서
옹호를 하기 위해서 출석을 하지 않은 거거든요. 근데 다행스럽게도 일단 특수활동비를 받은 명목으로 일단 구속이 됐어요. 그래서 이전에 약간 뭐 국회 청문회에 안 나오면 말이죠. 국회에서 고발도 하지 않았어요. 또 나와서 유증해도 잘 고발 안 합니다. 근데 만약 고발해도 벌금 조금 물고 말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국회 청문회 본래의 취지가 많은 진술, 히어링을 하고 어떤 뭐 그거에 대해서 법적 대응도 하고 국회에서 어떤 뭐 정책도 하고 그래야 하는데 안 나가면 그만두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 기회에 이제 국정농단 사건에서는 유증헌 지금 뭐 국정농단 관련된 사람들이 다 재판받고 있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또 출석하지 않은 것도 그전에는 고발 자체를 안 했는데 다 고발했고 검찰은 징역 1년을 또 구형했어요. 1년이요? 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번 기회를 통해서 굉장히 엄벌을 법원에서 해야만이 앞으로 어떤 국회 청문회가 좀 활성화될 수 있고 국회 청문회가 제 기능을 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어제 이제 재판 법원에는 이 문고리 3인방 이외에도 윤전추 전 행정관이 모습을 오랜만에 보였는데 네. 사실 윤전추 행정관 박근혜 전 대통령 그러니까 옥바라지를 하는 것으로도 좀 알려져 있고 실제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사를 하면서 그 이삿짐을 직접 이렇게 관리를 하고 네. 한 것으로도 확인이 됐었는데 사실 이영선 전 행정관과 윤전추 전 행정관이 밖에서 많이 활동하다가 이 이영선 전 행정관이 법정 구속되면서 이제는 네. 밖에서 활동하는 게 윤전추 전 행정관뿐이 없습니다. 유일합니다. 아주 유일하고 옥바라지라는 게 눈에 보이진 않지만 지금 구속돼 있는 박 전 대통령에겐 매우